그날 온 도시는 찜통이었다.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무더위 속에서 허윤재는 묵묵히 걸었다. 마트 주차장을 오가며 카트를 정리했다. 알바비는 밀려 있었지만 새 직장에 곧 출근한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이를 악물고 카트를 밀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잡이는 유난히 무거웠다. 눈앞이 흐려졌고 세상은 점점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같은 시각 무진은 병원에 있었다. 그는 익숙한 기류의 이상을 느꼈다. 응급실입니다. 허윤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고열과 실신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무진은 발을 멈췄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했다. 병실, 무진은 윤재의 침상 곁에 앉았다. 그때 혹시 저 죽은 건가요? 허공에서 들려온 목소리. 무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재는 투명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거 진짜 산재 아닌가요? 억울한 눈빛이 무진을 향했다. 무진은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윤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냥 실신한 거겠죠? 그쵸? 장난이죠? 무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노무사로서 수많은 원혼을 마주했지만 이토록 또렷하고 생생한 영혼은 처음이었다. 그날 너무 더웠어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숨도 못 쉬겠고 카트는 계속 밀려왔고 물도 못 마셨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의 말은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다. 찜통 더위, 장시간 야외 노동, 휴식 없는 반복된 업무, 누적된 탈진, 그리고 쓰러짐. 무진은 병실 모니터를 바라봤다. 심박은 불안정했고 윤재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희주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형부 윤재 씨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무진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무언가 단순한 열사병 이상의 것이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 윤재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애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고 이번엔 진짜 잘 해보겠다며 기뻐했어요. 무진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수화기 너머의 흐느낌이 마음 깊은 곳을 후벼 팠다. 정직원 된다며 좋아했어요. 출근하기 전날 밤에도 기대된다면서 저녁까지 굶고 자료를 보더라고요. 무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병원은 단순한 탈진 사고라 했다.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희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거 진짜 사고 아니야. 견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은 입을 열었다. 산재 신청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CCTV랑 인사기록, 남은 자료 다 확보해. 한 명의 청년이 쓰러졌고 그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그 뒤엔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 희주와 견우는 마트 주변을 돌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 봤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애가 쓰러졌는데 관리자요. 물 한 컵 주고 그냥 치우라고 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작게 말했다. 그날 카트는 원래 윤재 씨 일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그런진 아무도 몰라요. 견우가 물었다. 교체 이유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요. 그냥 위에서 내려왔어요. 희주는 눈썹을 찌푸렸다. 위에서? 누구죠? 무진은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담당자 이름, 업무 교체 시점, 지시자, 인사 담당자. 희주는 주차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로 향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그날 영상은 자동 삭제됐다는 대답. 무진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자동 삭제? 왜 하필 그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나둘 쌓여가는 퍼즐 조각들. 전부 은폐라는 단어를 향하고 있었다. 희주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그냥 산재 아니에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 반드시 밝혀야 했다. 무진은 병원 기록실에서 윤재의 입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입원 일지, 응급처치 기록, 그리고 사고 보고서까지 부탁드립니다. 기록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급처치 기록은 있습니다만 사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작성이라고요? 무진의 눈이 흔들렸다. 중환자실에 누운 환자. 정황상 명백한 산업재해. 그런데 보고서가 없다. 희주가 언성을 높였다. 말이 안 돼요. 그날 윤재 씨가 쓰러진 건 누가 봐도 근무 중 사고잖아요. 무진은 다시 물었다. 신고는 누가 했나요? 담당자는 당황한 듯 말했다. 직접 이송한 직원은 퇴사했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무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의도적인 은폐, 현장을 목격한 직원의 실종. 그 순간 무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노무사님, 윤재가 또 이상해요. 윤재의 어머니였다. 무진은 재빠르게 병실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윤재의 몸이 경련처럼 들썩이고 있었다. 모니터는 급격히 흔들렸고 영호는 병실 구석에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구야? 여기 누구 있어요? 윤재의 영호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은 외쳤다. 희주, 지금 여기. 누가 이 안에 있어. 그의 본능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형부, 이거 봐요. 희주는 병실로 들어서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윤재 씨가 일했던 마트요. 작년 여름에도 유사한 사고 있었어요. 무진은 기사 제목을 읽었다. 20대 계약직, 마트 야외 근무 중 실신. 회사는 무관하다고 주장. 장소도 유사했고 상황도 비슷했다.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달라진 건 없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무진은 낮게 말했다. 회사가 사고를 방치하고 있어.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어. 견우가 덧붙였다. 사실 내부 관계자 한 명이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익명 보장 조건으로요. 희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다. 비슷한 사건이 더 있었다. 이 정도면 회사 차원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 고의 은폐라고 봐야죠. 윤재의 영혼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날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 무진은 조용히 윤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억울함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단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 무진은 다시 메모장을 펼쳤다. 되풀이된 사고, 반복된 방치, 조직적 침묵. 이건 구조적 문제야? 그날 밤 무진은 윤재의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했다. 아이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진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그 억울함 끝까지 풀겠습니다. 업무 교체 지시는 본인이 했대요. 희주가 말했다. 현장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데 문서나 기록은 없다네요.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인력 부족도 현장 상황도 다 이유가 될 수 없어. 기록 없이 일 시킨 건 명백한 책임 회피야. 같은 시간 무진은 병원 관계자와 대화했다. 혹시 윤재 씨 사고 당시 응급실 도착 시각이나 동선 확인 가능한가요? 기록은 있는데요. 의사는 주저했다. CCTV는 하루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하루요? 희주가 놀라며 소리쳤다. 사고 발생 기록인데? 병원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서요. 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필 그날 왜 그 영상만 없는 거지? 그는 기록 삭제 일자와 보존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시스템상 자동 삭제였다는 말 외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무진은 메모장에 또박또박 적어내려갔다. 기록 없음, 첨부배 은폐 여지, 병원도 관리 소홀 가능성. 희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부, 이거 그냥 산재로 끝날 일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무진은 단호히 말했다. 사람 하나 죽어나가야 바꾸는 시스템, 그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견우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윤재 씨 근로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건 부속 문서. 무진은 문서를 받아 읽었다. 업무 변경 시 회사 방침에 따른다. 불응 시 계약 해지 가능. 이건 강요죠. 무진은 이 말을 짚었다. 동의라고 해도 강요에 가까운 조항이야. 희주가 덧붙였다. 이런 계약서 일방적이잖아요.
처음부터 위험 업무 떠넘기기 위한 구조였던 거예요. 윤재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그냥 사인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무진은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전달했다. 불공정 계약 조항이고 업무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면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그날 밤 무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윤재 사건은 단순한 관리 소홀 사고가 아니라 회사가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은폐해온 노동 현실의 축소판이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견우의 메신저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재 씨 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어요. 익명의 제보자는 외진 카페 구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윤재 씨요. 원래 점잖고 성실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찍히더라고요. 무진이 물었다. 무슨 이유로요? 노조 얘기요. 인근 센터 노동조합에 문의했다가 인사팀에 바로 전달됐거든요. 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업무가 바뀐 거군요. 제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량 늘어나고 휴식은 없었고 쉬는 시간도 줄었어요. 그날 CCTV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삭제 지시 직접 들었어요. 누가 지시했죠? 점장과 팀장이 전산실에서 직접. 무진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고맙습니다. 이 진술 반드시 증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저도 윤재 씨 같은 처지였어요. 그래서 더는 못 참겠어요. 노무진 TV 스튜디오는 조용했다. 무진은 마지막 자료를 정리 중이었다. 윤재의 계약서, 업무 변경 메모, 병원 대응 기록, 익명 제보자 진술서, 그리고 삭제된 CCTV 목록까지. 희주가 물었다. 이 정도면 시작해도 되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합시다. 이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견우는 촬영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무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이 왜 땡볕 마트에서 쓰러졌을까요? 누가 그를 거기로 보냈고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까요? 윤재의 어머니는 음성 변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아이를 위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 내야 할 것 같아요. 방송은 끝났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재의 병실, 그의 영혼이 처음으로 편안한 눈빛을 보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라이브 방송 이후 윤재의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형부, 윤재 씨 상태가 이상해요. 희주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진은 곧장 병실로 달려갔다. 심박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윤재의 영혼은 한쪽 벽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식 저하가 아니야. 무진은 직감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견우가 방송 모니터를 들고 들어왔다. 댓글 5,000개 돌파, 공유 3만 건 넘었어요. 회사 대응은? 아직 공식 반응 없음.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준비 중이라네요. 병원에도 연락 갔을 거야. 무진은 말을 이었다. 이 상태로 계속 묵인하면 다음엔 윤재처럼 또 누군가 쓰러질 겁니다. 윤재의 손끝이 조금 움직였다. 무진은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버텨요. 당신 이야기 세상이 듣고 있어요. 다음날 회사가 첫 공식 입장을 냈다. 근로자 개인 건강 문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 희주의 손이 떨렸다. 이건 그냥 묵살이잖아요. 무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예상한 반응이야. 이제 우린 다음 카드를 꺼낼 차례. 그날 오후 무진은 노동청에 출석했다. 산재 신청 보완 자료를 제출하며 내부 제보자 진술을 정식으로 등록했다. 조사 착수는 빠르면 일주일 내. 노동청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이 구체적이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여론 반전을 위해 자체 브리핑을 열었다. 무진과 희주는 유튜브 라이브로 반박 방송을 진행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그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무진은 단호히 말했다. 채팅창에는 공감과 분노가 번갈아 달렸다. 그날 밤 노무진 TV 구독자 수가 10만을 넘겼다.
싸움은 대중의 힘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또 나타났다. 이메일로 도착한 영상 파일 하나. 마트 내 회의실 녹취였다. 이번 일 조용히 넘겨야 돼. 그 청년은 계약직이잖아. 무지는 파일을 들고 곧바로 언론사 편집국을 찾았다. 이 자료 단독으로 주겠습니다. 기자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다. 이거 진짜입니까? 검증 끝났습니다. 곧 공식 브리핑도 예정돼 있어요. 보도는 즉각 전국으로 퍼졌다. 회사명은 익명 처리됐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틀 뒤 회사는 무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희주가 말했다. 예상했어요. 이제 여론이 중요해요. 무진은 대답했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을 뿐. 윤재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그를 둘러싼 진실은 세상 한복판에 섰다. 윤재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희주야, 손가락 지금 움직였어. 의사들은 놀랐다.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곧 의식을 찾을 수도 있어요. 무진은 조용히 윤재의 손을 잡았다. 잘 버텼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날 밤 윤재가 눈을 떴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방에 있던 모두를 울게 했다. 의료진은 안정을 위해 면회를 제안했지만 무진은 간단한 질문을 요청했다. 윤재 씨,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뭔가요? 카트 끌었어요. 계속. 더위가 심했고 누가 그만하라고 안 해서 그 말은 곧 그가 강요된 노동 끝에 쓰러졌음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해준 순간이었다. 희주는 방송에 쓸 수 있도록 윤재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무진은 그 파일을 들고 다시 노동청을 찾았다. 직접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다음 날 노무진 TV는 윤재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방송을 송출했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는지 그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화면 아래 실시간 반응창엔 울었습니다. 윤재 씨 응원해요. 책임자 처벌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윤재는 조금씩 말을 잇기 시작했다. 그의 회복은 진실의 무게와 함께 모두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진은 윤재의 진술과 함께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했다. 초과 노동, 업무 지시 변경, 은폐 시도, CCTV 삭제, 노조 접촉 경고. 윤재의 증언을 더한 브리핑 자료는 총 48페이지 분량이었다. 견우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었고 희주는 과거 비슷한 사고 사례를 엮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기관이 답할 차례지. 그리고 마침내 노동청이 사건을 특별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노조는 본사 앞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국도 따라붙었다. 노무진 TV는 구독자 15만을 돌파했고 그 영향력은 단순한 유튜브를 넘어섰다. 이건 윤재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땡볕에서 일하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진은 윤재의 병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시작했지만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윤재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눈을 떴던 그날 밤 이후 심박수는 점점 느려졌다. 형부, 윤재 씨가? 희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윤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노무사님, 윤재가 상태가. 무진은 병실로 달려갔다. 의료진은 긴급 회진 중이었다. 윤재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영혼은 병실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미안해요. 윤재는 중얼거렸다. 전 이미 떠난 거겠죠?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윤재의 영혼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형부, 희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윤재 씨가 눈 떴을 때 그건 잠깐 돌아온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견우는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는 의료진을 향해 언제까지 상태 유지 가능한가요?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수일 내에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윤재의 상태는 위중했다. 심전도는 한때 평탄해졌지만 다시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의료진은 추가 약물 투여를 결정했고 무진은 그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금 이 시간조차 윤재 씨는 싸우고 있어요. 희주가 말했다. 그 순간 윤재의 영혼은 병실 끝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이제 곧 끝이 날까요? 윤재가 물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세상이 널 듣고 있어. 모니터에 찍힌 수치는 위태롭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았다. 윤재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고마웠어요.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나? 아직 말 못한 게 있어요. 무진은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 말 우리가 대신 전할게요. 윤재의 위급 상황 이후 병원은 연명 치료를 이어갔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의 귀에 닿기 시작했다. 무진은 노무진 TV에 새로운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다. 윤재 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나지 않아도 우린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여전히 윤재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희주는 그 댓글들을 매일 출력해 윤재의 병실에 걸어두었다. 무진은 국화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이곳과 우리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견우는 영상 말미에 자막을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재 씨의 호흡처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노동청 담당자가 병원을 방문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윤재의 사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해당 마트는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3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노무진 TV는 한 편의 영상으로 세상의 균열을 만들었다. 익명 제보자들이 더 많아졌고 법률 상담은 끊이지 않았다. 무진은 말했다.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모두의 일이 된 거죠. 희주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늘도 안전하게 캠페인. 윤재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외침은 점점 커져갔다. 윤재의 어머니는 방송에 목소리를 냈다. 제 아들 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진은 윤재의 병실이었던 자리에 섰다. 침대는 치워졌고 창밖은 햇살로 가득했다. 윤재 씨, 우리가 해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무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처음 싸우기 시작한 그날, 그 용기에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날 밤 노무진 TV는 마지막 자막을 올렸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윤재 씨의 이름은 수많은 노동자의 이름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진은 새 의료의 메일을 열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쓰러진 아르바이트생의 부모입니다. 그는 화면을 조용히 닫고 말했다. 다음은 누구의 억울함일까? 바람이 창밖을 스쳤다. 윤재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